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작년에 일란성 상동의 자매가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허리 협착증으로 진단돼서 MRI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MRI 상에서 협착된 정도도 정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생분은 다리 뒤가 절절절해서 평지를 30분 걷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언니는 크게 아프지 않다고 하시고 동생이 걱정돼서 온 김에 나도 한번 체크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MRI 결과는 비슷한데 왜 누구는 협착증 증상이 심하고 누구는 괜찮은지, 바꿔 말하면 MRI 상에서 협착이 심한데도 왜 어떤 분은 증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상 허리를 보시면 약간 알파벳 C자 모양으로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가 아니고 휘어진 허리가 좋은 허리거든요. 이것을 의학용어로 요추 전만이라고 하고요. 앞이 이렇게 불룩하게 휘어져 있어야만 척추도 안정성이 있고 옆에 신경 구멍도 뚫린 채로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추 전만, 정상적인 허리 정렬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예요. 이 디스크가 앞쪽이 조금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뼈를 똑바로 세워놓으면 앞이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구조물은 코어 근육이라고 불리우는 척추 주변 근육입니다. 우리 건물 지을 때 철근도 중요하고 시멘트도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디스크가 바로 이 중요한 철심 역할, 철근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주변에 허리를 딱 받치고 있는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바로 시멘트, 콘크리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부실해도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부실공사처럼 이 허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아까 자매분들 얘기로 돌아가자면 두 분 다 MRI 상에서 협착된 정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동생분은 하루 종일 컴퓨터 하시는 사무직 분이셔서 허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근육이 없다 보니까 요추 전만이 무너진 상태셨고요. 언니는 운동, 필라테스 좋아하는 전업주부예요. 이분은 협착이 있어도 허리 정렬, 즉 요추 전만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 웬만한 협착이 있어도 어느 한계 이상으로는 신경 구멍이 좁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요추 전만이 무너진 분들은 걷다 보면 허리가 자꾸 앞으로 숙이게 됩니다. 자꾸 숙이게 되면 신경 구멍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평지 30분 걷다가 앉아서 쉬어야만 하는 그런 협착증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상 허리 정렬인 요추 전만을 지키는 자세나 운동법, 그리고 피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데 앞쪽에 디스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스크의 높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세가 바로 신전 자세입니다. 신전은 허리를 편다는 뜻이에요. 제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뒷짐을 먼저 지시고 이 배를 쭉 내미세요. 그리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옛날 양반들 걷는 이 양반 자세를 취하시면은 정확한 신전 자세가 됩니다. 평상시에 사무직으로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30분에 한 번은 일어나셔서 뒷짐 지시고 배를 내미시고 허리를 뒤로 쭉 젖히는 이 신전 자세를 습관화하실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밤에 주무실 때도 허리 아래쪽에다가 너무 허리 아래나 너무 위가 아니라 제일 움푹 들어간 부위에 낮은 베개를 고이세요. 이 자세에서 주무시면은 밤 사이에 요추 전만이 더 잘 유지가 돼서 디스크 높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높이가 회복이 되면은 당연히 요추 전만이 유지가 되겠죠. 두 번째,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척추 주변 근육은 코어 근육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인체의 보조개 역할을 해요. 우리 허리 아프신 분들 보조개 하잖아요. 굳이 보조개를 찾을 필요가 없이 이 코어 근육,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를 하면은 인체에서 보조개 역할을 해서 튼튼하게 허리 정렬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것은 바른 자세로 걷기입니다. 제가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뻣뻣하게 걸으시면은 복압이 올라가서 디스크에 안 좋아요. 그래서 힘을 빼시고 가슴 펴시고 턱을 살짝 드시고 편안하게 걸으시는 겁니다.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양반 자세로 편안하고 느긋하게 힘을 빼시고 허리를 세우신 채로 걸으시면은 자연히
허리 주변과 골반 근육이 강화되어서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운동은 이 광배근과 대둔근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광배근이란 것은 허리 뒤쪽, 등 아래쪽에 있는 이쪽의 근육이고요. 대둔근은 쉽게 말씀드리면 엉덩이 근육이에요.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배근을 강화하는 운동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의자를 뒤에서 딱 잡으세요. 잡아서 일단 몸을 최대한 올리셨다가 천천히 내릴 때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있어요. 등 근육이 이 아래쪽에, 이쪽 아래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올리시는 게 아니라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버티시는 겁니다. 우리가 푹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근육이 광배근인데요. 이 광배근을 강화를 하시는 것이 척추를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허리 아래쪽 엉덩이 근육이에요. 대둔근을 강화하는 운동법은 아주 쉽습니다. 일명 킥백, 뒤로 발을 찬다는 건데요. 요 자세예요. 요 자세. 뒤로 완전히 뒤로 하셨다가 45도 옆으로 하셔도 되고 옆으로 하셔도 되고 완전히 90도 옆으로 하셔도 되고 요 자세를 꾸준하게 한 번 하실 때 한 10에서 15회씩 하루에 한 5세트 정도 해주시면은 이 대둔근과 광배근이 튼튼하게 강화가 되고요. 이러면은 어지간한 협착증이 있어도 정말 심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별로 못 봐요. 그렇다면 어떤 자세나 운동은 피해야 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정반대만 피하시면 됩니다. 먼저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 있잖아요. 이거 많이 하세요. 이 허리 아픈 분들이 요가나 이런 거 하신다면서 많이 하시는데요.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디스크가 더 찌부러지겠죠. 그래서 요추 전만이 없어지기 때문에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이라든지 혹은 누워서 다리 드는 동작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다리 들기나 고양이 자세, 이렇게 고양이 자세도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디스크에 더 압박을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피하셔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허리가 아프니까 내가 근육을 키워야지 하면서 열심히 잇몸 일으키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뭐 한 40, 50대 분들 많이 잇몸 일으키기가 오시는데요. 잇몸 일으키기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디스크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집니다. 디스크가 실제로 잇몸 일으키다가 터져서 오신 분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잇몸 일으키기 동작이나 아니면 쪼그리기 자세, 쪼그리는 것도 적당히 쪼그리면 괜찮지만 과하게 쪼그리면은 이 허벅지와 가슴에 붙으면서 허리가 숙여지잖아요. 이 자세는 반드시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MRI 결과는 비슷한데 왜 누구는 협착증 증상이 심하고 누구는 심하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디스크 높이가 회복이 되도록 항상 요추 전만, 그 신전 자세를 유지하셔라. 두 번째는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를 해서 허리의 정렬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셔라. 세 번째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나 운동은 오히려 디스크를 압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삼가하셔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